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요즘, 우리 마음만은 거리두기 하지 말고 찐하게 정을 나누며 서로 힘을 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어떤 이야기가 긍정 에너지를 서로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답니다. 성공과 실패.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실패란 무엇일까요?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우리에게 몸소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분.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끝내 성공에 이룰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힌트. 벨기에 출신의 대한민국 신부였던 분. 또 외국인이었지만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일평생 한국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 봉사했던 분. 한국 치즈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 신부님은 한국 전쟁 이후 가난하고 피폐했던 우리의 삶에 한국 최초로 치즈 산업을 일으켜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우리 함께 만나러 가볼게요. 제목, 임실 치즈와 지정환 신부. 나는 벨기에 귀족 가문에서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내 이름은 디디에 세스테벤스이다. 가톨릭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해외에 나가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보며 나 또한 선교사의 꿈을 키웠다. 나는 신학대학 입학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한국이 어디지? 세상에, 전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나의 아버지는 1, 2차 세계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전쟁이 남긴 참혹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1959년 한국으로 떠났다. 처음엔 전주로 발령을 받았다가 2년 후 부안 성당으로 가게 되었다. 난 그곳에서 농민들과 3년간 바다를 간척해 겨우 소금기가 없는 농지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피땀 흘려 만든 농지를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던 농민들이 헐값에 넘겨버렸다. 난 너무나 화가 나 다시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 임실 성당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다. 난 주변 환경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이곳은 부안보다 더하군.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하나도 없잖아. 온통 높은 산과 풀뿐이야. 주변은 온통 메마른 산들 뿐이었고, 그래서 농민들의 굶주림은 더 심했다. 난 도저히 빈곤했던 농민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임실 군수님께서 내게와
말씀하셨다. 신부님, 임실 군민 전체에게 뭔가 하나쯤은 꼭 남겨주십시오. 아, 그렇다면 산과 풀이 많으니 산 양에 젖을 짜서 팔면 어떨까? 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난 지인 신부님이 주신 산양 2마리를 받아서 키우고 있었던 터라 임실 환경에서 낙농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지역 농민들과 산양의 젖을 짜서 이 동네 저 동네에 팔아보았다. 하지만 팔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 미처 팔지 못하고 남은 산양유가 버려지기 일쑤였다. 아, 이를 어쩐담. 아, 그래. 우리나라에서처럼 이 남은 산양유로 치즈를 만들어 봐야겠어. 치즈는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치즈를 열심히 설명했다. 여러분, 남은 이 산양유로 치즈를 만들어 팝시다. 네, 치즈요? 치즈가 도대체 뭡니까? 이 치즈라는 것은 한국의 두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고소하고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죠. 난 치즈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두부처럼 굳히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간수를 넣었다. 하지만 웬걸, 그게 아니었나 보다. 아니 이게 아닌가? 그럼 이번엔 간장을 넣어볼까? 이것도 아니네. 그럼 발효를 시켜야 하나? 누룩을 넣어볼까? 이게 아니네. 생각보다 치즈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다. 그리고 돈도 없어 더 이상 치즈를 만들 수가 없었다.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군. 여러분, 잠시 벨기에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난 벨기에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는 집에 도착해 부모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치즈 공장을 만들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뭐? 그렇게 치즈를 싫어하더니 네가 제정신이냐? 부모님께선 내가 이런 말을 하니 놀라서 되물으셨다. 어쩌면 당연했던 건지도 모른다.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듯 유럽 사람들, 특히 내가 살던 벨기에 사람들에게 치즈는 한국 김치와도 같았다. 어려서부터 치즈를 싫어했던 내가 치즈를 만들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더군다나 1964년, 이땐 한국에서 치즈라는 말도 모를 때였다. 하지만 부모님께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2,000달러를 지원해 주셨다. 난 그 돈을 들고 가 임실마을 청년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치즈를 숙성시킬 수 있는 작은 공장도 만들었다. 하지만 3년 넘게 다시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어느 날 마을 청년들과 숙성실 만드는 굴을 파고 있던 중 동네 어른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지금 한창 농사일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한가롭게 땅이나 파고 있나? 에잉. 어쩌면 돈 한 푼 안 되는 치즈 사업을 한다고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 동네 어르신들의 꾸짖음은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청년들도 지쳐갈 때쯤 난 다시 한번 유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제가 치즈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올 테니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네, 신부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난 그렇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치즈 공장을 3개월 동안 다니며 묻고 또 물었다. 저 치즈 만드는 기술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뭐요? 우리의 비법을 말해달라니 절대 안 돼요. 난 간절히 부탁하며 사정하고 또 사정했다. 하지만 공장들은 원칙상 안 된다는 답만 해댈 뿐이었다. 아,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그동안 치즈를 만들려고 몇 년을 마을 사람들과 고생을 했는데 다 헛된 것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났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치즈를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지요. 아니, 이런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기술자는 비법을 적은 노트를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 됐다. 한국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나는 설렘과 부푼 기대감을 안고 한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는 또다시 절망감을 맛봐야만 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치즈 만드는 비법을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사람들 모두 신부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치즈 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들 사냥을 팔아치우고 떠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에 와보니 한 사람과 한 마리의 사냥만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온 이 기적 같은 선물을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안 됩니다. 치즈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사람들을 모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나는 그렇게 그 노트에 써있는 비법 덕분에 균일한 치즈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다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1969년 본격적인 임실 치즈가 시작되었다. 난 치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당시 치즈는 미군 부대에서 나와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난 당당히 서울 조선 호텔과 외국인 전용 상점으로 가서 말했다. 이건 한국에서 농민들이 직접 만든 치즈입니다. 맛을 한번 봐주시죠. 어머, 정말 맛있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치즈를 만들다니 놀랍군요.
당장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선호텔과의 계약을 했고 한국 최초로 문을 연 명동 피자 가게에서도 임실 치즈를 주문했다. 이렇게 임실 치즈가 잘 되고 성장 가도를 달릴 때 나에게 불치병이 찾아왔다. 신부님, 다발성 신경경화증입니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네? 이런, 하필 해야 할 일이 많은 이때 병에 걸리다니. 난 그동안 읽어왔던 치즈 산업의 모든 것을 임실 협동조합에 넘겼다. 그리고 1981년 치료를 위해 벨기에로 떠나야만 했다. 한국을 잊을 수 없었던 나는 3년 뒤 다시 휠체어를 탄 채로 한국을 찾았다. 그리고 이번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활 공동체인 무지개 가족을 만들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장애인이 되었으니 나와 같은 장애인들의 고통과 재활에 동참하여 힘쓸 것입니다. 2002년 한국에선 치즈 산업을 일으키고 장애인 복지 사업에 힘쓴 공로로 호암상을 주었다. 그렇게 상금 1억 원을 받은 나는 그 돈으로 무지개 장학 재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정의가 환하게 빛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정환 신부님.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60년 동안 지정환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한국 치즈 산업과 사회복지에 기여한 분이시랍니다. 그 공로로 2016년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고 작년 2019년 4월 13일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평생 남을 위해 헌신했던 지정환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전 누구를 위해서 한 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다는 건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 단지 그들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그들에게 가자.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들을 배우고 사랑하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 그것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라. 사제든 목사든 특히 지도자라면 누구나 이를 새겨야 합니다. 공수신퇴. 공을 이루었다면 이내 물러나야 합니다. 많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임실 치즈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지정환 신부님. 전북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가면 치즈 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맛있는 치즈를 맛보는 날이면 지정환 신부님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